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그저께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국민 대통령과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출범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불통 인사부터 경제 민주화와 대탕평, 복지와 국민 통합 같은 핵심 대선 공약의 실종까지 허술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저희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보수 지침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목리만 부리고 앉아서 계속되어 있으면 야당은 도와주려야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엽니다. 5.4 전쟁대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무한 책임의 각오로 무한 혁신을 실천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4 전쟁대회가 반성과 성찰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와 승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기춘 의원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장관 인사청문회가 막을 올립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오디션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꿈을 위한 스타 오디션도 가혹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꿈을 책임질 내각 청문회, 국민의 오디션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야말로 철저하고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청문회 무대에서 새로운 변화의 비전을, 민생과 국정을 책임질 능력을, 소통의 가세를 보고 싶어합니다. 환경부 장관 청문회는 4대강 대책 청문회가 될 것이고 또 행안부 장관 청문회는 국민 안전 청문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도덕성은 기본 중에 아주 기본입니다. 벌써 여러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탈사모, 즉 탈세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전사모, 전관예우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말까지 나오는 이런 지경에 놓이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청문회는 국민의 오디션 무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만에 하나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오르지 말고 바로 내려가실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변화, 소통, 책임의 도덕성을 더한 3+1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상 물가 오름세에 서민들이 괴롭습니다. 작년 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서 저소득층의 엔겔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먹는 비용은 크게 늘어서 서민생활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없으면 밥상 차리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 물가, 주부들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위안화 강세까지 서민들을 더 괴롭힐 전망이 예상됩니다. 정권 교체기에 정부가 물가 안정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민생보다 급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민생이 첫 번째 복지일 것입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밥상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미 제안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서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양보하고 또 매일 인내하고 또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우리는 이렇게 속이 타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참 속도 편한 것 같습니다. 협상만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막말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좀비 국회, 식물 국회인이 이렇게 운운합니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새 정부 출범에 손발을 묶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승장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의 판을 깨고 정쟁의 판을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싸움을 유도해서 국회 자체를 약화시키고 또 국회 자체를 무용화시키고 싶은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초지일관 싸움이 아니라 협상과 합의만 추구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른 이상의 질의원님. 예.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그동안에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내역들을 보면은 각부 장관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 그리고 정부 조직국 개편에 대한 내용 이런 것 등등입니다. 한마디로 기약점을 주기가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잘못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수출에 있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5천만 명과 함께 가야 합니다. 5천만 명을 품속에 안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수축을 안국내에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수축에 의존하는 한 앞으로도 불통은 계속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스타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에 해온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수축을 안국내에 버리십시오. 태우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국정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네, 다음 김동철 상대 질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어제 4대강 감사 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 감사 요구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처리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5년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이미 떠나버린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5년 뒤에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과 양심을 들고 지금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도록 하는데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참해 주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 질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문병호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과 특권층의 희망이 아니고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희망의 절반 이상을 접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대통령들 취임 때에 비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지수는 떨어지고 걱정지수와 불안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출범하기도 전에 복지공약을 대폭 줄이고 경제 민주화는 실종시키고 함량 미달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고 국민에게 설명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어느 국민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한강의 기적은 재벌이 우선시되는 기적이었지 국민이 우선시되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재벌이 우선시되는 기적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은 저임금 저고가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인지 재벌과 특권층의 희망이 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재벌과 특권층의 기적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저조한 지지율에는 이런 국민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이 아니고 재벌과 특권층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결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오늘 중앙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이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시 당을 세우려는 모든 당원들의 염원이 오늘 중앙위에 모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계파의 자기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우리 당의 희망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대는 지난 대선 패배의 반성의 흐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민주당이 되는 계기로,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중앙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와 당을 위한 충성을 같이 모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비대위나 우리 당의 지도부들은 거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비상대책위원회 받아뵙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의 교집합을 찾는 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결코 흥정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할 성질 것이 아니라는 우리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금 뒤로 물러서야만 해결되는 사안입니다. 이 난맥상을 풀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문고리를 틀어지고 대화조차 못하도록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아무런 협상 자율권을 주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취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 비정규직 해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교과고 실태조사 결과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6,500여 명이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빠진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실제 해고 인원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3월 1일이면 이들의 삶은 절벽 아래로 떠밀리게 됩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이 학교가 가장 비교육적인 비정규직의 무덤이 됐습니다. 공무원 비정규직의 절반인 학교 비정규직 1만 명이 아무런 대책 없이 계약 해지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올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중기 비상대책위원이 답변 먼저. 네, 향후 5년간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국정기조로 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서민 삶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100%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통합의 첫 발인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탕평의 결과는 현재 51%의 성자 독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18대 대통령으로서의 100% 국민 대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이틀 뒤면 93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일본 시네마현에서 며칠 전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발하여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 소속의 자영업자 600만 명에 달하며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제품 80%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최악의 상황에는 양국 간의 통상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결례에서 시작된 만큼 박근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다케시마의 날을 통해 국민들이 받은 수치심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주권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길 요청합니다. 간단한 지역 현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부산시 영도구에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우리 당의 김비호 지역위원장은 영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대 계약했지만 차후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의원의 부산 영도구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건물주는 자신이 김무성 전 의원과 친구라 밝히며 건물 계약을 해지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힘으로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무성 전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배재정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드디어 사임을 했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각 언론사에 보낸 사퇴의 변에서 이제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한 소임이라는 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였나 봅니다. 지난해 대선에 임박해서 이진수 MBC 본부장과 함께 MBC 지분과 부산일보를 팔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는 일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최 이사장의 사퇴로 정수장학회의 과거사를 어물쩍 넘기려는 시도들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정수장학회의 올바른 사회 환원을 가로막아왔던 정수장학회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도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올바른 사회 환원을 위해서 범시민기구의 구성도 제안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이사진이 바뀌는 것만으로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이사장의 사퇴만으로 정상화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약반화합니다. 명칭 개정은 물론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해줍니다. 덧붙여서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제는 이야기하기조차 힘듭니다. 김재철 MBC 사장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감사원의 고발로 최근 9시간에 걸쳐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김재철 사장.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대통령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요지경입니다. 밀봉을 넘어서 철통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1급에서 2급에 상당하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 인사를 발표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통령 비서실 인선 가운데 눈에 띄는 인사가 있어서 언급하겠습니다. 대변인으로 내정된 언론인 출신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입니다. 김행 씨가 일해온 위키트리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의 지시로 지난 2008년 부산일보가 주도해서 만든 그 소셜 전문 회사입니다. 그동안 위키트리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소셜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추적해왔습니다. 실제로 위키트리 대표인 공훈이 씨는 잠시였지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홍보미디어 전략기획단장에 임명되기도 했고, 김행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종편 채널에 수시로 등장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소셜 분석 결과를 계속 발표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행 씨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홍보기획본부장의 밀실회동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밀실회동이 한겨레 신문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뒤 김행 씨 역시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긴밀히 통화를 했었습니다. 제게 공익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행 씨는 평소 친분이 있어온 이창원 사무처장과 통화한 것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대변인에 내정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김 씨가 대선 기간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행 씨의 사례는 언론사와 언론인의 처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불어 종편 채널들이 지난 대선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한 짚어보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꼼수가 판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